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여러분, 자수성과 청년, 자청이라는 유튜버를 아시나요? 예전에 자청님이 찍은 영상 중에 사회 부적응자에서 세계법인 대표가 되기까지 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사회에서 잘 적응하던 사람이 세계법인 회사 대표가 되기까지 라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022년 4월 26일인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실수를 해서 지금까지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실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셔서 꼭 1억이라는 돈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첫 사업자를 낸 건 2018년도 12월 26일이에요. 그때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버렸습니다. 그때 직책이 과장이어서 채널명이 잘나가는 서과장이 됐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제가 살고 있던 반전세 집이었는데요. 원래 전세나 월세를 살면은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조금 싫어하실 것 같아서 홈택스에서 그냥 임대차 계약서 올려버리니까 사업자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언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제 명의로 개인 사업자 2개랑 법인 사업자 3개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3개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직원이 있는 법인은 1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4개 사업자는 그냥 사업 분야를 나눠놔서 매출 관리 쉽게 하도록 법인을 만들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있는 법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사업자들은 모두 이승택 세무사님에게 맡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승택 세무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다음 달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인데, 감사하게도 제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어서 종소세 신고를 6월에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승택 세무사님 말로는 제가 국세청에 찍힌 거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낼 종합소득세가 1억이 넘는다고 해요. 제가 작년에 개인 사업자랑 법인의 매출을 잘 나눠 놔가지고 종합소득세가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놀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면 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세금을 내려면 아까워요. 신박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애국한다고 생각해라 라고 하신 게 가슴 깊숙이 남아서, 그래 나는 애국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아까운 건 아까워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제가 사업자를 낼 때 이것만 알았으면 지금 1억 넘는 세금을 반만 낼 수도 있었고 아예 안 낼 수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정보냐면, 여러분들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미만이라면 사업자를 낼 때 국가에서 청년 창업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종소세 50%와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만 34세가 아니라 2년이 추가돼서 만 36세까지 인정이 돼요. 그리고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또 5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소규모 창업을 하신 사업자들이에요. 이건 나이랑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의 사업자 낸 시기가 18년도 5월 29일에서 2021년도 12월 31일 전에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정도면은 5년 동안 종소세를 50%만 내면 됩니다. 두 가지예요. 청년 창업 그리고 소규모 창업.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50% 세제 혜택, 부동산 관련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또 5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업자를 낼 때 사업자 주소를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라 과밀 억제권역 외에 내시면 추가로 50% 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은 쉽게 말해서 서울 수도권처럼 사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뜻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쪽에도 사업자를 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과밀 억제권역은 어디냐? 그리고 업종이 중요한데, 우리 같은 통신 판매업 업종이 해당이 되고 경영 컨설팅 업종도 해당이 되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를 낼 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라 비과밀 억제권역을 내면 좋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곳이 과밀 억제권역인데 어떻게 비과밀 억제권역에 사업자를 내냐? 바로
비상주 사무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 비상주 사무소란 우리가 상주하지 않고 사무실 주소만 빌려 쓰는 거예요. 그냥 업체한테 돈만 내면 주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업체는 한월 비즈센터라는 업체예요. 제가 뭐 여기서 돈 받는 거 일체 없고 우리 코칭생들이나 저를 아시는 분들에게 좋은 혜택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대량을 돌릴 때 뭐 지재권 침해 때문에 쿠팡에서 정지당하거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정지당하면 물건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새로운 사업자 주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자 내고 다시 쿠팡 가입해서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비상주 사무소는 돈을 받아요. 네, 당연히 돈을 받겠죠. 새로운 주소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저랑 협력하고 있는 한월 비즈센터는 제 소개로 왔다고 하면 무료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다른 데랑 비교해봐서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공부를 막 하던 중에 저도 청년 창업에 해당된다는 거를 알았어요. 제가 만 34세까지만 되는 줄 알고 나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군대 다녀왔으면 2년이 추가된다는 걸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만 35세 때 사업자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승택 세무사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비록 과밀 억제권역에서 사업자는 냈지만 청년 창업에 해당돼서 저 종합소득세 50%만 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역시 사람들이랑 나누니까 와, 이런 또 도움이 생기네 하면서 스스로 칭찬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승택 세무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년 창업 맞고 다 맞는데 제가 사업자 업종을 추가를 했나 봐요. 그 추가한 업종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서비스업으로 업종 코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해외 직구 대행이라고 업종 코드를 추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해외 직구 대행에 대해서 청년 창업 세제 혜택을 못 받는데요. 거기에 추가 등록한 업종은 제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래도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데, 여러분들은 사업자를 낼 때 주업종을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거를 넣으세요. 그래야지 청년 창업 그리고 소규모 창업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팁을 드리자면, 비상주 사무소를 통해서 비과밀 억제권역에 사업자를 처음에 등록한 다음에 이 사업자를 다시 우리 집 주소로 옮겨도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요. 예, 대박이죠.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국가 상위기관에 물어봐서 답변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비상주 사무소 등록한 다음에 나중에 집으로 이전을 해도 세제 혜택은 5년 동안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게. 그러면 분명히 저처럼 후회합니다. 그때 제대로 알았으면 5천만 원 이상은 절세하는 건데, 야, 그 생각이 계속 드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청년 창업이나 소규모 창업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확인하시고 저처럼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세금 조금 덜 내고 그걸로 재테크까지 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